66번입니다, 여러분. 66번 법규네요, 여러분. 그죠? 우리 지금 공중보건 법규하고 있어요. 법규 6문제 나올 겁니다. 지금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물었는데요. 자, 그러면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반드시 외워두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때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자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피한정후견인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의료인도 못했잖아요. 그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못해요. 그런데 법규는 문제를 푸실 때 끝까지 다 보세요. 만약에 복권된 자 이래 말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IQ 150인 IQ 150인 뭐 17세 뭐 손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IQ가 좋아도 미성년자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안 되겠죠. 행방불명자가 어떻게 보호 의무자가 되겠어. 그리고 5번은 여러분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소송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적이 있거나 본인이 또는 나는 안 했지만 나의 배우자가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던 경우도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송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실 것 되셨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물었다면 있는 사람이니까 있는 사람 하지 말라 그랬죠. 없는 사람 외우라 그랬잖아요. 행방불명자,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그리고 여기 없지만 소송 중인 자, 소송 뭐 이런 말 들어가면 할 수 없다 그랬던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7번은 감염병에서 신고 보고 체계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외우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신고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부분이잖아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여기에 나오는 1급부터 우리가 4급 감염병까지 중에서 그 환자를 진단했어요. 자, 어느 종합병원에서 페이닥터인 사람이 의사가 진단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한 거야. 그럼 이때 요 의사가 직원인 거야. 그럼 직원이라는 말은 이 의사가 병원장은 아닌 거죠.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물었어요?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그럼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인은 직원인 거야. 어떻게 말하면.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발견했을 때 바로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 병원장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본인이 병원장이지. 그럼 이 사람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소속되지 않았지. 자기가 원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가 아니고 의사예요. 아니한 의사. 그 말은 본인이 의료기관 장이야. 그럼 이때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자기가 환자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의료기관의 장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 보고하는 거죠. 본인은 우선 보고해야 돼. 계셨죠? 요 가로의 내용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상황일 때 코로나 때 급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가로 내용은 지금은 너무 눈여겨보지 마시고 의사는 누구한테 의료기관의 장에게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의료기관의 장 병원장은 자기가 보고를 받았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구한테 관할 보건소장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고. 그럼 이때 보건소장에게는 신고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럼 문제집을 풀다가 무조건 누구한테 신고하나 누구한테 신고하냐 이 말하면 무조건 답은 뭐다? 보건소.
보건소인 거죠. 그럼 이때 1급 감염병은 언제? 즉시 신고. 2급하고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4급은 7일 이내 신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어떻게 했어요? 감염병 환자 명단 적어놨지? 그럼 감염병 환자 명부는 몇 년 보관이었어요? 3년 보관했고, 그리고 또 혹시 예방접종 받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긴 것도 보건소에 신고하거든. 그럼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명부, 예방접종 들어가면 몇 년 보관이었어요? 10년 보관이었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해. 그리고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에게 가정방문 좀 해라, 보건교육 좀 해라, 이런 거 지시하는 사람. 보건소장이었어요. 맞죠? 그럼 보건소장은 나만 알고 딱 끝내면 안 되고 보건소에 윗선 지도 감독하는 자 누구였다? 시장 군수구청장. 그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뭐를 한다? 보고하는 거죠. 맞죠? 보고했어? 그럼 시군구청장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예방접종 해야 되는 가족이 있다면 예방접종 받아 명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 입원 좀 치료해야 되고 격리해야 될 것 같아. 격리해. 입원해. 이런 거 명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건강진단 받아. 이런 거 명할 수 있는 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어요. 그럼 시군구청장은 자기 윗선에 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자기 윗선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또 질병관리청장까지 올라가는 거죠. 짠짠짠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이 신고 보고 체계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어,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를 진단했대요. 결핵은 몇 급 감염병이에요? 성한결. 몇 급이요? 2급이죠. 진단을 보고받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의 장이네. 그리고 어디서 키워드 잡으라 그랬어요? 신고. 이 말 들어가면 무조건 누구 하라? 보건소장 하라니까 여러분. 아셨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8번은 읽어보시면 이건 되지 않을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69번에, 자, 69번은 혈액관리법상 부적격 혈액이에요. 부적격 혈액이 뭐죠? 부적격 혈액은 뭔가 수혈하거나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그런 혈액을 부적격 혈액이라고 하죠. 그럼 부적격 혈액은 여러분, 어쨌든 못 쓰잖아.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못 쓰잖아. 죄송해요. 부적격 혈액은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럼 부적격 혈액 같은 경우는 상황에 뭐 예방접종약을 만든다든지 치료약을 만든다든지 연구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버리지만 대부분은 버리거든요. 그럼 이때 버리는 절차가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폐기하는 절차가 있지 않았나? 그죠? 그럼 폐기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가 여기다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폐기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뭐 해야 돼요? 왜 부적격 혈액인지 겉면에 사유를 적어야 되겠죠. 부적격 혈액 폐기가 즉시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겉면에 사유를 기재했어요. 기재했어요. 혈액배 겉면에 사유를 적었어요. 기재했어요. 뭐 매독균 나왔다든지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왔다든지 적었어요. 그럼 겉면에 사유 적고 그다음 뭐 했습니까? 적합한 혈액과 따로 뒀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섞이면 안 되니까 혈액과 격리 보관이라 그랬어요. 따로 둔다 그랬어요. 그럼 따로 뒀다가 그다음에 7일 정도 뒤에 어떻게 한다? 폐기합니다. 폐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혈액과 따로 뒀다가 7일 안에 폐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이거 폐기해 하고 누가 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버렸습니다. 라고 보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차 알아두세요. 겉면에 사유를 적어요. 그 다음에 적합한 혈액과 따로 둬요. 그리고 7일 이내 폐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폐기하라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0번. 자,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협회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네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그냥 문제를 좀 바꿔진 거죠. 이제 시험 문제는 여러분 긍정형으로 물을 겁니다. 부정형으로 묻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틀린 것은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아니에요? 의외로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 싶은 문제가 문제 보기 안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5번에 보세요. 5번에 보면 간호조무사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규정을 매뉴얼을 변경하고 싶대요. 그럼 이때 매뉴얼은 누구 명령으로 정했을까?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누가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죠. 그럼 4번에도 보면 이런 매뉴얼을 정한 거는 누구 명령으로 정해졌을까? 그럼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했어. 그럼 이때 그 매뉴얼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였을까?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해야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닌 건 5번인 거. 나머진 여러분 별로 그닥 중요한 건 없어요. 봐주시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간호조무사 협회 이런 거 누구 명령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우리는 보건복지부. 하셨죠? 그렇게 보시고 자 71번부터는 이제 105번까지가 뭐에 속합니까? 기본간호 실기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실기 파트인데 기본간호 뭐 그리고 응급간호의 실습 파트 이런 것 등이 실기에 들어가는데 35문제 중에서 절대로 25개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25개도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개 정도는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자, 71번입니다. 병원 화재 시 불이 났대요. 그럼 병원 화재 시 불이 났을 때 취해야 될 대피 행동 1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소화기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쓴다 안 쓴다? 쓰지 마라. 그리고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만지지 마. 다른 데로 가라. 그 다음에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아라. 그 다음에 입을 가려라. 그 다음 5번 경증 환자 아니지. 어떤 순서로 구해야 됩니까? 하나 적어둔다면 화재 실의 환자, 내원계, 그 다음에 거동이 가능한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직원 순서로 한다. 이런 건 이제 설명 안 합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혈액이 묻은 국반이에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묻었다? 피가 묻었어요. 그럼 제가 피나 점액 이런 거 할 때는 뜨거운 물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물 먼저다? 찬물. 그 다음에 더운 물 이렇게 되거든요. 피나 점액이 묻었다 이래 말하면 뜨거운 물로 안 하는 거죠. 단백질 성분이니까 피, 점액 하면 찬물 먼저. 답은 찬물로 씻어낸 다음에 따뜻한 물로 다시 씻을 거야. 그리고 이 곡반을 씻고 나서 멸균을 하는 거예요. 1번에 일광소독 아니에요. 일광소독이 아니라 뭐를 한다? 보압, 증기, 멸균을 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보압, 증기, 멸균하는 거지 일광소독 아니에요. 일광소독하면 결핵 환자가 썼던 가구, 침구, 서적 결핵 환자가 썼던 가구, 침구, 서적 이런 것 등은 일광소독을 해도 되겠지만 4번 그 다음 73번에 자 여러분이 냉장고에 연휴 동안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좀 재고 파악을 해봐. 그죠? 그럼 이렇게 재고 파악을 하면 검정봉다리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알아보면 내가 마트 갔을 때 또 사고 또 사는 일이 없잖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병원에서도 물품 관리를 잘하면 재고분이 얼마 남았고 뭐가 모자라고 이런 관리를 잘하면 조사를 잘하면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품 관리의 원칙은 재고 조사를 정기적으로 정해서 해서 결론은 뭐다? 낭비를 최소화하는 거라는 거.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에 74번 문제 똑같은 문제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75번 혈압을 측정하거나 할 때 부적당한 사람이네요. 혈압 재기에 좀 부적당한 사람이래요. 그럼 이때 여러분 림프절을 절제했대요. 그럼 림프절이라는 게
동글동글동글한 절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접히는 부분에 주로 있다 그랬죠. 겨드랑이나 세타군이나 요런 데 목 부분 그죠? 그럼 이때 림프절을 절제했다면 겨드랑이 쪽에도 림프절이 있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완동맥은 림프절 절제하고는 그쪽으로 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림프절이 모이는데 그럼 그쪽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그 림프절을 절제했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동정맥류 만든 팔에도 동정맥류를 만든 팔에도 혈압 측정 불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부종이 없다잖아. 그럼 당연히 팔에 잴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슴 부분을 했을 때는 수술에 유방 수술했어. 그럴 땐 여러분 어깨 운동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라고 한 거죠. 혈압 못 재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X예요. 그리고 림프절을 건드렸다는 말도 없고 3번 같은 경우 상관없어요. 알레르기 환자, 전립선 환자 상관없어요. 림프절 하는 경우는 겨드랑이 팔 쪽을 쓰면 안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76번에 다리 상처에 황색 내성 포도알균이래요. 이게 우리는 병원에서 MRSA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MRSA 환자 아까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생겼다.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거인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환자는 비말로 옮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이런 환자들은 전부 뭐다? 접촉주의예요. 그럼 우리가 감염병 중에서 공기 주의해야 될 경우도 있고 재채기나 침방울로 옮는 것도 있고 또 지금처럼 접촉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간호의 거 제가 캡처한 겁니다. 제 번호로 했던 거에서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표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도 여러분 알아둡시다. 표준주의 이렇게 말했어요. 표준주의는 그냥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감염병이 있던 없던 그런 것 따지지 말고 환자를 다룰 때는 손도 씻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매뉴얼, 그걸 뭐라고 한다? 표준주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손위생 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한테 다 적용되는 거잖아. 표준주의인 거죠. 자, 그런데 환자들에게 균이 옮겨가는 감염병 균이 있어. 그럼 그런 환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파트에서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루트로 걸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거다? 접촉주의예요. 자, 접촉주의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뭐 MRSA 이런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피부 상처를 통해서 옮는다든지 상처를 통해서 옮는다든지 그래서 뭐 옴이라든지 대상포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금방 했던 다제내성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대변 대소변 특히 대변 이런 걸로 옮는 거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대소변 그리고 다제내성균 피부 상처 이런 거는 접촉으로 옮는 거잖아요. 같은 공기 중에 있다는 이유로 옮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게 바로 뭐다? 접촉주의예요. 그럼 접촉주의는 접촉하면서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어떤 거 신경 써야 된다? 장갑. 그리고 또 접촉이니까 내 유니폼의 다음은 어떻게? 가운. 그리고 또 접촉 그죠? 손 씻기. 그리고 병실 이동을 여간하면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 그 환자 그냥 그 병실에만 있어. 이거죠. 그게 접촉주의죠. 그럼 이 환자는 검사를 가야 될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실에 미리 알려주고 접촉주의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또 스트레처 운반차도 어떻게 돼요? 모두 시트를 전부 다 덮어 씌워서 환자 올라가면 시트로 김밥말이 하듯이 다 싸버려. 그래서 어떤 것도 만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접촉주의다. 두 번째, 비말주의예요. 그럼 비말주의는 여러분 침방울이잖아요. 침방울. 그럼 이때 비말주의는 어떤 마스크를 끼면 되는 거예요? 비말주의는 꼭 공기로 옮는 게 아니니까 침만 안 튀기면 되거든. 침만 안 튀기면 되니까 뭐도 껴둔다? 수술용 마스크 껴도 돼요. 껴도 되고 환자와의 거리가 침이 튀기면 안 되니까 한 1, 2m 정도, 특히 1m 정도는 거리 간격을 두는 거.
그런 것 등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비말 전파에 속합니다.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들어간다? 인플루엔자 이런 거예요. 비말. 그 비말주의는 여러분 크게 요 부분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말주의는 수술용 마스크 100m 간격 유지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주의예요. 그럼 공기주의는 같은 공기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두세요. 결핵, 홍역, 수두 이런 거예요. 결핵, 홍역, 수두. 특히 결핵 같은 경우가 뭐다? 공기주의예요. 그럼 공기도 되고 비말도 다 되는데 공기주의의 대표적인 거에 듭니다. 그럼 결핵 같은 경우는 공기라면 공기주의는 뭐를 껴야 된다? 의료진은 뭐를 낀다? N95 마스크를 껴요. 자, 여러분 문제집에서 환자가 N95 마스크를 낀다? X예요. 환자는 N95를 안 껴도 돼. 환자가 여러분 N95 마스크 어떤 거야? 여기 주변에 테두리가 전부 다 쇠로 꾹꾹 눌러주잖아. 환자는 여러분 답답해서 안 그래도 숨쉬기 힘든데 힘들어서 안 돼요. 의료진이 N95예요. 환자는 뭘 끼면 돼요? 수술용 마스크예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공기주의는 뭐 한다? 음압 격리예요. 무조건 음압 격리한다 하면 뭐다? 공기주의예요. 아셨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하실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접촉주의니까 다제내성균이 접촉이니까 손을 씻는 거죠. 이 환자는 따로 떼어 놓을 수 있겠죠? 격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격리 중에서 격리 이 환자가 여러 명이 있어서 같은 균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모아두는 거 무슨 격리도 돼요? 코호트 격리도 되겠죠. 그래서 코호트 격리하는 건 접촉주의라는 거. 자, 그런데 1번 N95 마스크, 이건 뭐예요? 공기주의. 그리고 음압 격리, 이것도 뭐야? 공기주의. 그리고 4번, 5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자, 77번입니다. 자, 77번에 낮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수업 때 총정리할 때는 이런 부분 그냥 스킵할 겁니다. 자, 물품 분류와 처리 방법입니다. 중요하다고 했고, 그럼 이때 물품 분류와 처리 방법에서 자, 이 물건은 뭔가 잘못 썼을 때, 잘못 쓰는 게 이제 뭐 혼타된 거를 썼을 때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거에 따라서 기구의 위험 레벨에 따라서 나누었어요. 그럼 이때 고위험 기구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위험하면 뭐라고 할까? 비위험 기구. 그리고 중간 정도로 위험하면 뭐라고 할까? 준위험 기구. 이렇게 말했어요. 고위험 기구, 준위험 기구, 비위험 기구 되셨죠? 자, 그러면 이때 아주 위험한 기구는 환자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몸속으로 막 들어가요. 혈관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죠.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해당 기구에서 보시면 수술기구, 고위험기구 알아두세요, 여러분. 해당 기구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술기구. 그 다음에 또 요로 카테터. 소변줄 말이에요. 소변줄 고위험기구예요. 그리고 또 이동 겸자 폴세벽. 그걸로 환자 상처 같은 것도 뭐 드레싱할 때 쓰잖아요. 이동 겸자 고위험이에요. 또 치과에서 치질을 삭제할 때 치과용 드릴 같은 거 할 때 치과 손잡이 기구인 핸드피스 이런 거 전부 다 뭐에 속한다? 고위험 기구에 속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위험이라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준위험 기구는 여러분 어디에 닿냐면 점막 같은 데 닿는 거야. 그러니까 고위험 기구는 아까 혈관,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면 이거는 그냥 안에 점막 같은데 입안 점막, 구강 점막 이런 것에 점막.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들어간다? 준위험 기구는 어렵지 않아요. 내용에서 해당 기구에서 기관지 내시경, 대장 내시경, 후두경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경경, 내시경 기구들이 전부 다 대부분 어디에 들어간다? 주니엄 기구에 들어갑니다. 주니엄 기구 하면 내시경에 쓰는 대부분의 기구들이 주니엄 기구다. 내시경 떠올리시면 돼요. 주니엄은 아셨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비위엄 기구는 그냥 닿기만 하는 거야. 내 몸에 잠깐 닿기만 하는 거. 그런 도구들은 전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요. 어떤 거든 다 대소변기, 혈압기,
청진기 또는 뭐 심전도 할 때 하는 거 그런 거죠. 심전도 기계 전부 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터치만 되는 거잖아요. 접촉만. 이런 기구는 비위험 기구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시문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멸균이라는 게 있고 멸균이라는 게 있었죠. 물론 이 멸균은 고압증기, 건열, 이오가스 다 있겠지만 멸균이 있었죠. 이 멸균은 불사신과도 같은 균까지 다 죽이는 거죠. 아포균까지. 그다음에 아포균은 못 죽이는 게 뭐예요? 소독이라는 건 있었어. 그럼 이때 고위험 기구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니까 멸균 소독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멸균 해야죠. 그죠? 그래서 고위험 기구는 어떤 방법을 한다? 멸균이라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이에요. 고위험 기구는 멸균이에요. 반면 준위험 기구는 여러분, 비위험 기구는 멸균까지는 안 해도 돼요. 멸균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 그렇지만 멸균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럼 멸균 말고 그 다음 레벨이 뭐예요? 소독이라고. 근데 그 소독에서도 높은 레벨의 소독, 낮은 레벨의 소독으로 나눈다면 이때 비위험 기구 있었죠. 비위험 기구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거. 그럼 이런 기구들은 어떤 소독하면 될까?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해도 되겠고 반면 내시경 S는 내시경 기구들인 주니엄 기구는 소독의 레벨에서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고위험, 중위험, 비위험, 예시문, 처리 방법 알아두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소독약을 자꾸 물어요. 아셨죠? 그럼 소독약에서 너무 많은 소독약이 있어서 정말 구석대기 하나 정도 또 따로 새로운 거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 틀리고 말아요. 아셨죠? 그거 다 어떻게 해? 그럼 이때 주니엄 기구에서 과산화소수 있죠? 이 과산화소수는 소독약인데 높은 수준의 소독약이에요. 대표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독약에 과산화소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의 소독약 있죠. 거기에 알코올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클로르 헥시딘 하는 거 있죠. 구강 소독할 때 쓰는 거. 클로르 헥시딘 또는 알코올 그리고 참고로 4급 암모늄 있는데 아유 그까지 뭐 나왔던 적은 있지만 뭐 이거 알고 또 새로운 것도 막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 알코올, 클로르헥시딘 하는 거는 낮은 수준의 소독이다. 과산화소수 높은 수준의 소독약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봐주십니다. 중요한 거라서 시간 좀 끌었습니다. 이 부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러면 77번에서 낮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했죠? 그럼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하는 거는 고위험, 중위험, 비위험 중에서 어떤 거야? 비위험 기구를 말하겠죠? 아이고, 비위험 기구를 말하겠죠? 그럼 이때 심전도 글씨 오타 났네요. 1번에 심전도예요. 심전도. 그럼 심전도 기구 하면은 여러분 어떤 거야?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심전도 기구가 아니라 심장도관이네요. 죄송해요. 심장도관. 심장도관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카테터야. 그럼 당연히 뭐예요? 고위험 기구가 되겠죠. 그죠? 심장 안으로 집어넣는 카테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고위험 기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진기는 어떤 거요? 피부에 터치되는 거죠. 이거는 뭐다? 낮은 수준의 비위험 기구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위내시경, 내시경 뭐예요? 준위험 기구. 후두경, 경경경, 주니엄 기구. 그리고 직장으로 들어간대, 초음파인데, 직장 안을 본대. 그럼 점막에 보는 거죠. 직장 점막. 그래서 이것도 뭐다? 주니엄 기구에 속하는 거예요. 77번 의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78번. 78번에는 고압증기, 건열, 이오가스 이런 거 있는데 4번에 있는 여과멸균은 여러분 그냥 혈청이나 약품 멸균할 때 4번의 여과멸균은 혈청, 약품 이런 것만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 더 그거 한 거는 다른 멸균인 거죠.
여기에서 그냥 빨리 정리할게요. 자, 여기에서 고압증기 하면 여러분 몇 도를 말한다? 120도. 그죠? 2, 30분 하는 거. 그리고 또 물균은 가운, 면직류, 방포, 수술기구, 주사기, 그 다음에 드레싱 세트, 도뇨 세트 이런 거 전부 다 고압증기 멸균이었어요. 그 다음에 건열 멸균은 여러분 어떤 거였어?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온도가 얼마까? 고압 증기는 120도였다면 건열은 온도가 더 높았어요. 몇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120도보다 더 높아요. 16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주로 어떤 거다? 물이 닿으면 안 되는 파우더, 오일, 바셀린 거즈, 솜, 종이, 연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뭐다? 건열 멸균이다. 저온살균은 온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유, 예방, 주사야. 그 다음에 이오가스 하는 거는 뭐다? 일명 냉멸균이라고도 합니다. 온도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주로 뭐다? 플라스틱, 고무, 내시경, 플라스틱, 고무, 내시경 이렇게 말하면 이오가스. 그 다음에 자비소독은 감염병 환자의 식기소독에 적합하다. 씻은 후에 끓인다, 끓인 후에 씻는다, 끓인 후에 씻는다. 그죠? 요거 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기억을 하실 거. 자, 그러면 지금 160도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건열 멸균이 당연히 되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자, 역격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보호격리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어떤 거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것.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 주의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것. 주로 어떤 환자가 그렇다? 화상 환자, 주로 화상 환자, 또 백혈병 환자, 그 다음에 장기 이식 환자, 그 다음에 조사나 들어가죠? 조사나 그리고 또 부신, 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스테로이드 말입니다. 장기 투여자 면역이 떨어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는 역격리 맞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후천적 면역결핍증이라고 했으니까 에이즈도 역격리 맞아요. 자, 그러면 결핵은요? 결핵은 역격리 맞아요? 역격리 아니에요? 역격리 아니죠. 얘는 뭐지? 격리가 되겠죠. 에이즈는 역격리 맞습니다. 되셨죠? 정리하실 거. 그 다음에 80번입니다. 80번. 아까 했던 것 같은데 80번에 접촉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접촉주의는 아까 다제내성균, 오미나 뭐 이런 것 등이 접촉주의가 되었었죠. 그럼 접촉주의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장갑 껴야 되고 뭐 가운 같은 것도 입어야 되고 했죠. 1번에 손위생 해야 되는 거 그저 틀렸고 손위생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병실 내에서 개인 보호구를 끼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돼요? 병실 밖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병실 밖으로 나간 다음에 손위생을 한다. 나오지 마. 자, 여간은 나오지 마. 아셨죠? X. 그 다음에 4번 배설물을 버릴 때는 내 옷에 튀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운을 착용한다. 맞는 말이고 5번에 병실 밖으로 이동할 때는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감싸라 그랬죠. 시트로 완전히 해서 김밥말이 하듯이 다 감싸라 그랬죠. 감쌀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접촉주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81번에는 활동성 폐결핵이에요. 그럼 활동성 폐결핵은 이거는 공기주의, 결핵은 아까 제가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에서 어디에 속았다? 공기주의. 그럼 공기주의 하면 제가 음압격리라는 말 아까 했었거든요. 그럼 이때 음압격리니까 문을 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면 병실 문을 열어둔다? 안 돼요. 열면 안 되고 안에 아니 이 안에 있는 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는 격리가 음압격리였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환희를 받고 입힌다? 이건 여러분
접촉주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이게 위험이 높은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3번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아까 누가 착용한다 그랬어? 환자가 아니라 의료 요원이 착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채 환자 혈압 잰다? 뭐 굳이 문제는 안 돼요. 접촉주의가 아니니까. 공기주의라니까. 그리고 5번에 보면 환자가 검사실로 이동해야 할 경우는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쓰게 했대. 괜찮겠잖아? 그죠? 답은 여기서 병실 문을 열어둔다. 그 말이 틀렸습니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82번 문제는, 맞죠? 82번 문제죠. 요건 여러분 꼼꼼하게 문제 지문을 잘 보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린 거예요? 1번 왜 틀렸지? 1번 같은 경우는 묽은 유지에서 젖었나? 여기가 젖었나? 젖었으면 오염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다? 2번은 뚜껑을 들고 있네. 근데 이 뚜껑을 들고 있을 때 내면이 들고 있을 때는 내면이 어디로 와야 된다? 아래로. 그리고 내려놓는다면 위로. 이런데 지금 들고 있는데 내면을 위로 했으니까 여기서 틀렸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요? 약을 따르는데 조금 들고 따르네요. 맞는 말. 그리고 더 정확한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조금 따라 버린 다음에 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다? 여기서 틀렸네. 폴셉을 들고 있을 때는 폴셉의 끝이 아래로 가게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냐면 요 폴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자리에 터치하고 있죠. 가장자리는 O형. 그리고 1번에 젖은 자리도 O형. 그리고 이렇게 멸균포를 풀었을 때 늘어진 부분도 O형, 보이지 않는 내시야 바깥으로 벗어난 부분도 O형. 그죠? 그래서 오늘 찾을 수 있을 거고 82번도 그래서 전달 집게 끝은 어디로 와야 된다? 아래로 오게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83번에 1번. 84번입니다. 24시간 소변이에요. 그냥 눈 감고도 푸는 문제예요. 24시간 소변의 키워드는 뭐랬어요? 첫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까지 모은다. 그죠? 첫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까지 모은다. 그게 24시간이죠. 그리고 일반 요금사는 중간 소변. 그 다음에 뭐지? 갑자기 갑자기 요 배양, 소변 배양 검사는 무균적 인공도뇨. 소변 배양 하면 무균적 인공도뇨. 자, 소변 급사 세 가지예요. 일반요는 중간요, 중간요 받는 거. 그래서 5번 이거는 중간 소변 얘기하고 싶은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4시간 소변은 첫 소변 버리고 마지막까지 모은다. 세 번째는 소변 배양 검사는 뭐다? 무균적으로 인공도뇨. 무균적 인공돈유 그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84번 문제는 너무 쉬운 겁니다. 봐주실 것